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너무나 빠르게 탈일본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 이번 달 내로 100% 국산화를 선언하였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달 중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 삼성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일본 작업을 진행해왔고, 중국산 불산이 테스트를 통과한 데 이어서 SK하이닉스까지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 중이죠. 아베 총리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일본 기업들만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일본 기업들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ISC라는 한국 기업이 지난 2014년 일본 회사 JMT를 사버렸습니다. 일본 기업 JSR, 이제는 익숙하실 건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세계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이죠. JMT가 바로 JSR이 보유했던 자회사 중 하나였는데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 시장 2위였습니다. 한국의 ISC가 테스트 소켓 세계 1위였는데 2위인 일본 기업까지 꿀꺽 해버린 것이죠. 그냥 회사만 산 것이 아니라 JSR과 공동 보유하였던 16개국 360여 건의 특허도 모두 함께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 ISC의 매출액은 740억 원에서 지난해 1159억 원, 플러스 56%가 넘는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 JSR의 한국 자회사죠. JSR 마이크로 코리아의 매출액은 3,519억 원에서 2,124억 원으로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중견기업 ISC는 최근 도금 및 정밀 세공 기술을 보유한 일본 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C의 김정열 사장은 자체 국산화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것보다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잘 발굴하게 되면 더 빠르고 더 낮은 가격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예 일본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사버리는 것이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M&A 상대로 물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일본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 위해서 SK실트론이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바로 웨이퍼인데요. 현재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SK실트론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9%에 그치죠. 그런데 이번에 5,400억 원을 미국 기업에 주고 웨이퍼 사업부를 사기로 하면서 앞으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듀폰이 보유한 웨이퍼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은 온도와 높은 전압에서 견딜 수 있고 효율이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것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전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현재 사용 중인 실리콘 웨이퍼 수준으로만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동종업계 일본 기업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이번 인수는 의미가 큰 것이 미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을 등지고 일본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면 미국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가 한국 기업에 매각되지 못하도록 이미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순탄하게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 짓기에는 이르지만 이건 미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M&A 작업들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배신감을 느낄 정도일 겁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을 해외에 뺏기기 끔찍하게 싫어하는 국가죠. 특히나 첨단 산업인 반도체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굴고 있는데 이건 트럼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바마 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첨단 소재 사업부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막지 않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가 미국 옥수수도 열심히 사주고 미국의 퍼주기식 무역 협상까지 했다고 엄청 욕먹고 있는데도 한일전에서 일본 편을 안 들어주고 있죠.
삼성도 탈일본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SK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일본의 뒤통수를 치고 있네요. SK 실트론의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도 높게 평가해주고 싶지만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애플, 델, 베인캐피탈과 연합으로 일본의 도시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해버렸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입니다. D램은 보시다시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세계 시장 75%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45%를 넘지만 일본의 도시바가 18.1%로 2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버린 것이죠. 일본은 반도체 완성품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앞으로도 이 멋진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들만 열심히 만들어야겠네요. 한국의 정부와 경제단체들도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플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문 지원단으로 참여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 산업협회, 코트라, 산업은행까지 참여해 자금까지 빌려주고 한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해외 기업들을 M&A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대한상인 박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데 반세기가 걸린다. 해외 원천 기술을 직접 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및 해외 M&A에 향후 3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하며 일본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죠. 일본은 자기들이 반도체 소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만약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주제와는 연관은 없지만 현재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호주 대형마트 빅W에서 팔리고 있던 일본 전범기가 새겨진 티셔츠가 한국인의 항의로 호주 전역에서 즉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는 통쾌한 소식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폴란드 대표 식품 가공회사인 호르텍스가 일본의 전범기가 새겨진 이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폴란드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분들이 회사에 집단 항의 메일을 보낸 결과 바로 그 다음날부터 폴란드 회사 호르텍스가 일본 전범기가 새겨진 이 음료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통쾌한 소식입니다. 폴란드에 계신 한국분들은 일본의 전범기가 나치 전범기와 같은 의미인 점을 강조하였고 다음날 호르텍스 부사장인 다비드 보로비에츠 씨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답변의 출처는 세계일보이고 번역은 정성웅 씨가 하였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호르텍스 일본맛 음료 포장 이미지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메일을 받은 후 해당 그래픽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포장 제작 담당자들이 흰색, 빨간색 색상 조합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호르텍스 그룹이 최고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호르텍스사 임원진은 해당 포장으로 된 일본 음료 생산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저희의 결정이 귀하와 저희 고객들에게 호르텍스 브랜드에 대한 가장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하며 다비드 보르비에츠 부사장.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2차 집권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본 정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 악화의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본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일본 주간지 플래시에서 아베 총리의 토혈에 대해 보도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죠. 현재 2차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의 사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사흘간의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수척한 모습과 목소리가 갈라지며 컨디션 난조임을 보였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떻길래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24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 2799일을 기록하며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총리직 수행 기간도 자민당 총재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직 정치적 수건인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더러 코로나19의 어설픈 대응으로 국정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베 총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어 아베 자신이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여러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을 치르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고자 건강 이상설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그나마 아베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스가 관방장관도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과 아베노마스크 비리 사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가케 학원 스캔들과 같은 촌탁과 국가예산 횡령 등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 등으로 아베와 손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베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도쿄올림픽이 성대하게 마무리될 시기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또 돈을 뿌리던 아베노믹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7일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국회가 휴회에 돌입하자마자 49일간 매스컴 앞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일 만에 참석한 원포기생자 영영식에서 그갈픈 추도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만 제외하고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기자단 질문응답은 단 4분 만에 끝나버렸죠. 오죽하면 총리 도망가는 겁니까? 라는 기자의 모욕적인 말에도 아베는 무시하며 끝끝내 도주했는데요. 아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끝나기 무섭게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열사병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열사병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열사병과 코로나 환자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열사병인지 코로나인지 모른 채 쓰러져가는 일본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방송에서조차 출연진이 일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며 차라리 한국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공화국에서 벗어나질 못해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냅니다. 또 담당 직원들은 31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19개 항목을 재확인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한나절이 지나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려 의료 현장에서 혼선만 키우는 셈이죠. 중증 환자와 퇴원 환자 수 등 경과 파악에는 더욱 깜깜이어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감염 데이터 분석을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부처 간 시스템이 달라 정부 합동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은 5년 내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 국가가 되겠다라며 이재펜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현재 일본의 전자정보 순위는 14위로 2위인 한국보다 12계단이나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대응 방식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일본이 한심하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빠지자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미래성장 동력이라 평가받아야 하는 벤처기업들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본 최대 기업인 소프트뱅크마저 일본의 스타트 기업들을 외면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 특히 관광업을 부흥시키려고 고투 캠페인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국에 술집과 가라오케 등 2차, 3차 옮겨다니는 일본의 유흥 문화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방역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 의료 붕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었음에도 일본 정부와 국민들 모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를 옮기는 긴급 상황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도 양보를 하지 않아 일본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여차저차해서 병원에 도착해도 이제는 병실이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